제갈님이랑 이렇게 집을 보고 네. 이제 또 앉아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갈님이 서대문구 짱으로 유명했었죠. 그랬죠. 예, 한때 학창 시절에 예. 소위 말해서 일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한참 이슈가 학폭 이슈가 좀 크잖아요. 더글로리. 네, 더글로리로 인해서 그 초중고등학교 때 어떠한 또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 저는 일단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튼 좀 그런 거 좋아했죠. 관심 받고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저는 아들러 같은 철학자이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출생 서열, 그다음에 뭐 출생 순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게 어떤 성장 동기가 된다. 그 이제 그 기저에는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형하고 나 9살 차이거든요. 누나하고 7살. 끊임없이 아무튼 저도 형하고 누나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거죠. 뭐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 누나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었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도 난 멍청하고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근데 9살 차이 나는 형이 날 보면 당연히 멍청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말을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내가 그런 것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실 좀 슬픈 말인데 애늙은이가 좀 됐죠. 애늙은이가 그냥 자꾸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고 거기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 기준에, 형 누나의 기준에. 뭐 성숙해 보인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는 빨리 뭔가를 이게 이루고 싶은 건데 근데 결국 그게 돌아가는 길이죠. 그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빠른 인정과 빠른 관심, 그게 결국에는 싸움이에요. 싸워가지고 또 남중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얄짤없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냥 이거 빠치 센 놈이 그거잖아요. 그런 데를 좀 튀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부를 잘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네. 주먹이라도 잘 쓰자. 네. 그래서 권투를 배웠던 거고 그렇죠. 그게 네. 통했던 거네요. 그렇죠. 잘 통하더라고요.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그게 복싱 한 몇 개를 배우고 오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복싱을 잘하고 뭐 운동신경이 좋고 이런 거랑 일체 관계없이 그냥. 그러면 분명 학교 갔을 때만큼은 그건 좀 우울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난 이제 이렇게 열등하지 않아. 네. 그런 것도 느꼈나요? 내가 이제 주먹을 잘 쓴다는 걸 알았을 때? 아 그런 거 없죠. 나 중학교 때 뭐 14살 이러면 우리 형은 23살이잖아요. 그러면 뭐 짱이다 그러면 웃어버리죠 형이. 누나도 그렇고 너 여전히 덜 떨어진 애로. 오히려 더? 그리고 더 덜 떨어진 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인이라는 거는 단일 요인이 아니잖아요. 복합적인 요인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 했어요. 서울대. 어린 나이 때부터? 네, 서울대 법대를 보내고 싶어 했고 공부를 곧잘 했어요. 내가 처음에 중학교 들어갈 때 학력고사 같은 거 해가지고 전교 2등으로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공부를 곧잘 했어요. 예. 근데 공부를 중학교 들어가면 과목이 많아지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문과생이거든요. 근데 이과 뭐 이런 거 하려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 숫자를 보면 아직도 머리가 아파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박사 공부를 하면서도 이 사회학인데도 저 양적 연구를 안 해요. 질적 연구를 하지. 보니까 서울대 가려면 수학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일단 첫째로 하기가 싫고 둘째로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해야겠다. 1등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전교 1등까지는 이게 좀 확신이 없는 거죠.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꼭 공부를 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잘하는 게 공부니까 저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뭐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제가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끼가 다분한 것도 아니고 근데 공부를 잠깐 놔버렸던 게 그게 좀 패착인 것 같고 인생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싸움으로 튄 거예요. 빠른 길, 쉬운 길,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갉아먹는 그런 길로 튄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는 그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왜 게임에 빠질까라는 생각을 좀 잘 해봤거든요. 네. 어릴 때 네. 게임은 내가 하루 밤을 새면 네. 레벨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바로 나잖아요. 네. 하지만 공부는 네. 내가 한다고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계단식이죠. 그게 쌓이고 했을 때 한 번 뻥 터지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걸 네. 참지를 못해요. 못한다는 거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빠른 길을 선택한 거고 제갈님도 결국 주먹이라는 빠른 길을 선택했다가 쌓아야 될 때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놓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독학 박사과정생이잖아요. 중독이 뭐예요? 중독 아딕션. 제 정의예요, 이거는. 근데 중독이라는 게 좋은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하다 보니까 생기는 게 중독인 것 같아요. 짱이라는 게 웃기는 게 가서 한 놈 패면 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쉽고 빠른 길이에요, 그게. 공부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 형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은 상향인데 계단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빨리 얻으려다 보니까 도둑질도 그래서 하는 거고 모든 범죄 같은 것도 다 그런 거랑 연관이 되잖아요. 게임도 그 제일 큰 폐해가 뭐냐면 리셋이 되잖아요, 리셋이. 죽어도 7초 있으면 뭐 10초 있으면 살아나잖아요.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리셋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과거든 나의 뭐 과오든 다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게임하고.
요즘 아시겠지만 일진 이슈가 정말 많잖아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들이 나중에 컸는데 네. 나와 똑같은 길을 일진의 길을 걷고 아이들을 괴롭힌다 뭐 이런 게 네. 들려왔어요. 예. 어떨 것 같으세요? 아버지로서? 그건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인데 앞서 살았던 분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만 골라서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진짜 틀림없는 말이라니까요. 그게 때린 놈 발 뻗고 못 자요. 그러니까 차라리 맞았다 그러면 치료하고 많이 아팠냐 내가 위로해주고 애가 뭐 정신적으로 뭐 예상 받고 트라우마 받고 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긴 하지만 근데 때린 거는 지가 괴로워요. 지가 족쇄거든 그게. 그리고 하나의 어떤 악한 어떤 인을 심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과가 온단 말이에요. 인과잖아요. 세상은 평생의 짐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지들이 괴로운 걸 모르잖아요. 저거는 나는 인간이 아닌 것 같고 저기 나온 애들은 그 연출된 애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괴롭죠. 사실 인간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어머니 입장도 마음이 찢어졌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 왜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부모가 속상해하는 것도 알고 부모가 전전긍긍해하는 것도 알고 막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 아들을 서울대 법대 보내려고 했던 엄마가 애가 그러고 다니면은 우리 엄마 나 이거 문신하고 왔을 때 3일 동안 기절했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하면은 스스로도 그게 제어가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제가 뭐 취지 제 경물로 말씀드렸잖아요. 알다니까요. 사람이 모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누구나 알긴 알고 그 소리를 또렷하게 듣느냐 희미하게 듣느냐 외면하느냐 이 차이지 알긴 안다고 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그거를 외면하는 거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보다 인정받음에서 오는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그게 결국 그것도 수식으로 중독이라고 말하면. 볼 수 있겠네요. 중독이죠. 어마어마한 중독이죠. 그게. 이걸 약간 쉽게 설명하면 이럴 것 같아요.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몸에 해롭잖아요. 그렇죠. 다 알죠. 근데도 그건. 피는 것처럼.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가 만약에 학교에서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선생한테 맞고 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때리지 않았을까? 일단은 물론 성질 나지만 아무리 선생이라고 내 새끼 팼어? 성질 나지만 그치.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친구가 때렸어?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싸우게 됐을까?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든지 때린 놈 맞은 놈이 분리됐으면 그걸 다시 우리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원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요새는 야 맞았어? 걔 뭐 배웠대? 태권도? 안 되겠다. 넌 합기도 배워가지고 반 다시 가서 죽여놔. 이런 식으로 사고가. 선생이 때렸다 그러면 감히 내 아들을 때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지금 방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생이 애를 패는 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부모로서도 성숙한 부모라면 그걸 좀 모색하는 게 그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선배 시민들이고 선배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네. 예전에 그 탈옥범 신창원 씨 있잖아요. 신창원 씨가 인터뷰 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누구 한 명이라도 나에게 네. 위로인가? 뭐 한마디만 해줬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이런 네. 거. 예.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본인은 아까 어찌됐건 방황하는 삶을 살았었잖아요. 어릴 네. 때. 만약에 어렸을 때 누군가가 그런 따뜻한 관심이라도 가져줬다면 네.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관심 많이 받았어요. 부모한테도 관심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사회학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지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소셜 서포트죠. 사회적인 어떤 지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삶에 있어가지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많은 게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좋은 인간은 사회적 지지를 해주는 인간이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거고 흉악범이긴 한데 적어도 그 말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작은 인정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누가 나한테 보여줬다면 이렇게까지 내가 괴물이 되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 사람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좀 장난기가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좀 짓궂은 편이에요.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같은데 담임 선생님이 새학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각자 존경하는 인물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애들이 막 다 손을 들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나는 뭐 퀴리 부인을 존경한다. 뭐 나는 뭐 링컨 대통령 뭐 무슨 뭐 세종대왕 뭐 다 나왔어 그냥 뭐.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관종이었나 봐요. 좀 특별하고 싶었던 모양이지. 근데 짝꿍을 이렇게 툭툭 쳤어. 그리고 야 나는 널 존경한다 그럴 테니까 너는 날 존경한다고 해라.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존경한다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내 차례 됐어요. 제가 알고니 누구 존경해 그래가지고 아 저는 제 짝꿍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짝꿍입니다. 그랬더니 이놈도 이제 옆에 있다가 아 나는 제갈건이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귀엽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애들이 터져버리니까 선생 권위에 그러면 이게 금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새학기고 그런데 그러니까 갸우뚱하더니 두세 개 다 나와 그러더니 그때는 좀 체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막 빗방망이를 올려붙이고 그러더라고. 초등학생 때요? 초등학생 때. 와.
그리고 이제 맞아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냥 지나갔지 뭐. 그러고 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짝꿍을 존경하면 안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짝꿍을 내가 왜 존경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교육자가 야 너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서로 존경한다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나중에 커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고자 노력해봐라, 선생님이 응원할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굉장히 큰 어떤 그게 삶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그 선생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교사나 부모나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선배 시민들이 그런 거를 반드시 자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 인생 바뀌겠어라고 하겠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그럼요. 있거든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기억에 남으면 그럼요.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일탈을 멈추고 내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깨달음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